안녕하세요. 13일인가? 오늘 금요일 장이 끝났어요. 4시가 몇 시인데? 오후 3시 12분 9월 13일 금요일. 오늘 끝났으니까 추석 연휴니까 한 일주일 동안 장이 걸려있거든요. 장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차트가 움직이네? 3시 13분이구나. 아직 안 끝났네. 한 4시가 넘은 줄 알았더니 3시 13분이네. 아직 장이 살아있구나. 외국인들이 대부분 파네. 그리고 개인들이 딱 사고. 그러면 개인들이 호구 잡힌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애매해요. 저도 단정은 못해요. 판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종목마다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인이 사고 있다 해서 호구 잡혔다고는 할 수가 없어. 뭐 어떻게 하냐 그거는 몰라. 전 뭐 하라고 뭐 이렇게 안 해.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지금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죠. 제가 빠져나가는 게 왜 그러냐면 공국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자, 얘네들이 왜 빠져나가냐? 공국에 문제가 생겨요. 가끔가다 이런 거 한 번씩 터져.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예요? 미장이야. 그러니까 밤새 동안 미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도 기본 중에 기본이야. 미장이 안 좋으면 그날 단타 안 줘. 그러니까 단타하는 분들 중에 이게 원칙인 사람도 있어. 단타 치는 중에 어떻게 돼요? 오늘 이제 9시 시작, 장이 열리기 전에 미장이 영 아니야. 많이 떨어졌어. 그럼 그날 단타 쉬어요. 그런 분들 많아. 자, 그게 왜 그러냐? 미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단타를 치면 어떻게 되냐? 수익이 날 확률이 어떻게 확 줄어들어요. 수익 내도 조금밖에 못 내. 그러니까 단타 또 고수분들은 그거 되게 다 알아. 어떻게 아냐? 주식 예전에 그쪽 할 때 이렇게 하면 저걸 해. 그럼 단타하는 사람들은 자기 틀리지만 이게 거시적이고 먼 거 못 봐. 코앞에 있는 것처럼 봐. 이걸 스윙이라 하지 스윙 친다고 해. 스윙 치는 걸 이걸 내. 근데 그날 스윙을 치려면 이게 장이 좋아야 돼. 하루 장이. 코스피든지 코스닥이. 그래야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날 어떻게 단타가 잘 풀려. 너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단타를 보려면 미장을 봐요. 그러니까 미장이 굉장히 폭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한국장도 어떻게 같이 폭락을 하게 돼요. 그때 단타 치면 어떻게 돼요? 다 꼬라박아. 그럼 단타 치는 사람들이 잘 그래요? 부분적으로는 그걸 잘 봐요. 얘네들은 그게 단타 치는 분들은 전날 미장, 세상 미장을 봐요.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을 봐요. 그럼 이게 안 좋으면 그날 장이 안 풀려. 한국장도 안 풀려.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장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감기에 걸리면 한국장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에 걸린다. 이런 말. 자,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월가에서 나온 말. 월가에서 한국장을 그렇게 생각 아니라 예전에 맨하탄 월가 쪽에 거기가 선물 거래를 할 때 주식시장이 있어요. 예전에 대부분의 전 세계를 유럽 식민지들이 다스릴 때 그때 나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여기 미국장에서 어떻게 기침 재채기 소리가 나면 어때요? 한국장은 어떻게 독감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폐렴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독감이나 폐렴이야. 자, 그게 원래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국 시장이 있어요. 유럽 시장이 있어요. 영국 주가 시장에서 유럽 주가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기침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월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폐렴에 걸린다는 말. 그런 말 처음 들을 거예요. 그게 예전에 2차 세계대전 그때까지, 이전까지만 해도 그게 흔하게 그 주식시장에 월가에서는 이렇게 떠들던 그 내용이었어요. 예전에는 유태인들이 월가로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여기가 쉽게 말하면 식량이나 자원 같은 거 팔아보는 그런 시장이야.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뻔해. 부가가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 쉽게 말하면 유럽에다가 옥수수나 저기 그 자원 팔아먹던 나라야. 미국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야. 수입원이 그거야. 주식 회사들도 대부분 그런 회사야. 그게 많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 회사들도 대기업도 아니고 쪼맨쪼맨한 회사였던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대기업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회사야. 2차 세계대전 이런 만한 회사가 거의 없었어. 쪼맨쪼맨했다. 그러면 미국장을 보려면 영국장을 봐야겠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는 100년 전 이야기라고. 100년 전 그 공식을 갖다 지금 대입하면 어때 잘못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건 100년 전 얘기. 100년 전 얘기가 그래. 그게 왜 그러냐? 산업의 의존성이야. 국가 경제나 산업의 의존성 때문에 그런 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한테 의존을 많이 해. 수출로 먹고 다녀. 특히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해. 미국의 취직들을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고. 아니 요즘은 저기 한국장이 그 저기 광산 속에 피나리아인가 피나리아라고 하던데. 피나리아 맞나? 왜 그러냐면 수출로 먹고 사는 거야. 첫 번째 그 소리가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수출로 먹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 품목을 많이 수입한 나라들이 돈이 잘 된다고. 돈이 잘 되면 그 나라도 어떻게 돼요? 되게 주가가 작아요. 먼저 반응은 이래요. 뭔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한국장에서 뭔가 반응이 돼. 이게 상황에 따라 틀려요. 자, 예전에는 미국장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저기 쉽게 말하면 영국장을 봤어야 돼. 자, 그건 언제적 얘기야? 100년, 200년 전 이야기. 이제 지금은 어떻게 그 공식이 안 통해. 판이 틀려. 미국 자체가 중심이에요. 왜? 이유는 간단해. 미국이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미국장을 봐야 미국 기축통화국가고 모든 금융의 중심이 다 미국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그 유럽의 그 식민지 그 제국들이죠. 미국이 싹 한번 다 어떻게 돼요? 허리 한번 싹 꺾었어요. 허리 꺾었어요. 뭘로? 금융으로 꺾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 발복을 못 하잖아. 미국이 그래요? 미국은 기본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 전략이 그게 동맹국이라도 어떻게 돼요? 자국을 갖다 위협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를 꺾어요. 근데 군사적으로 꺾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몰래 어떻게 안 보이게 경제의 허리를 꺾어요. 경제의 허리가 꺾이면 군사력도 같이 꺾여.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도 같이 꺾여. 대표적인 게 일본이야. 일본이 30년 왜냐? 미국이 어떻게 해요? 딱 꺾어버린 거야. 금융. 자, 일본은 지금도 0%대 이자를 하고 있어. 왜? 트라우마가 원체 세게 각인이 돼가지고 일본 이게 어떻게 해요? 저기 뭐냐? 금융 이자를 이렇게 낮춰도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 일본도
우리 옛말에 있죠. 알아서 그냥 저기 숙여. 이런 말 있죠. 알아서 기고 있는 거야. 그걸 한번 당했다. 이번에 일본이 엔화가 비트통화로 올라가다가 그래요. 미국이 한번 허리를 접어버렸어요. 뭐 이게 그걸 프라자 합의 뭐 모습이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이 하는가요? 미국 대통령은 몰라. 보고는 받아. 근데 이해를 잘 못해. 그럼 누가 하냐? 유태인들이 대부분. 그러면 미국의 국가의 안보에 뭔가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뭐 되냐면, 자, 이제부터 잘 봐봐요. 이제부터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내. 그 유튜브에 올려봐. 미국한테 덤비는 나라들이 있어. 자, 이게 금융이, 이게 외교하고 전쟁하고 다 연결이 돼. 그럼 미국은 어때? 알아서 뚫쳐야 돼. 무릎을 꿇려야 돼. 그럼 가서 군사적으로 꿀리게 되면 옛날에 어떻게 돼? 얘네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망할 뻔했어.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근데 베트남 전쟁 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잖아.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클 거야. 베트남 전쟁 때문에 망할 뻔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너네 나라 전쟁에 잘 참가를 안 해. 베트남 전쟁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계가 있어, 미국이란 나라. 오늘의 시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요즘 미장으로 많이 가. 미국에 대한 그 좀 약간 그 생리를 알아야 돼. 그 미국 애들이 미국한테 덤비는 나라들. 미국한테 덤벼. 그럼 어때요? 내가 1등 아메리카야, 미국은. 근데 덤벼 막 도전장을. 지금은 이제 중국이 도전장을 냈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틀려요. 미국한테 저기 도전장 내고 덤빈 나라들. 일본이 덤볐다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30년 온 거야. 자, 금융으로 어떻게 해요? 허리를 꺾어버린다. 일본 애들도 잘 알아. 근데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어디에 다 세우는 거야. 예전에 다 얘기했죠. 근데 독일의 마르크화가 어떻게 돼요? 덤볐어. 경제적으로. 제2의 기축통화 어쩌고저쩌고. 그때 어떻게 돼? 한번 허리 꺾었어요. 그럼 예전에 소련은 공산국가 저거인데, 나중에 개혁 개방을 하고 러시아 때 어떻게 돼요? 허리를 한번 꺾는 작업을 몇 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러시아 재정이 파탄이다. 러시아 재정이 한 두세 번 파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소련에서 이제 러시아로 넘어오면서 재정이 두세 번 파탄 난 거라. 그때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공격 들어온 거야. 미국한테 도전장을 내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꺾어버려. 그러면 단계가 있어. 군사력으로 파병이 가기 전에 먼저 뭘 꺾냐? 금융으로 먼저 꺾어버려. 이게 첫 번째 단계야.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켜. 자, 대표적으로 예구적으로 고립을 당한 나라들 있죠. 북한도 외교적으로 완전 고립이 됐죠. 러시아도 고립이 됐었죠. 우크라이나 그 사태로 해서. 이란, 이라크도 어떻게 돼요? 한 번씩 얘네들도 고립을 당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해요? 고립을 시켜요. 외교적 고립을 시켜요. 세 번째 단계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 국론을 분열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에 군부 세력들한테 어떻게 밑돈을 둬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를 쿠데타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네? 미국은 쿠데타를 싫어하는데 박정희나 전두환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쿠데타를 갖다가 뒤에서 조작해요. 이게 세 번째가 대표적인 게 이집트도 한번 쿠데타가 있죠. 북 아프리카 나라들이 군부 쿠데타를 뒤에서 다 일으켜요. 다 일으켰죠, 대부분이. 나 뒤에서 누가 그걸 도와줬냐? 미국이 도와줬냐. 이라크 후세인도 얘도 쿠데타로 정권 잡은 애야. 그죠? 자, 후세인 날 때려잡으러 미국이 갔죠. 자, 후세인을 누가 도와줬어요? 쿠데타를? 그거 저걸 갖다가 미국이 뒤에서 다 공작금 되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복을 시킨 거야. 이게 많이 쓰는 방법이야. 그렇지. 이란도 그렇죠. 이란도 그걸 갖다 뒤에서 이거 한번 조작. 아는 사람 다 알아, 단계가.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도저도 막 다 써봤는데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군사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걸프전하고 그 후세인 때려잡으러 가고 빈 라덴 때려잡으러 갈 때 이때 군사력이 다 어떻게 다 들어가죠. 야, 마지막에 이제 군대가 들어가. 군대도 단계가 있어. 먼저 특수부대 애들이 가. 왜? 옛날 베트남전이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 봉군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큰 비난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봉군이 들어가면 거기가 학살 작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전 세계로 비난받기 때문에 보통 특수부대 애들이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임무를 하고 치고 빠지고 나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뉴스에 안 나와서 그지? 미국이 군사적으로 침투해가지고 그냥 군사 거점 지역 같은 데를 갖다 어떻게 해요? 다 폭파시킨 그걸 많이 해요. 미국이 깡패국가나요? 근데 깡패국가 할 수 없는 게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찰국가라고 하는 거야. 자, 왜 그냐?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수해. 아니, 그럼 중국은 뭐예요? 질문 잘했어.